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혁입니다. 어문규정 특강 6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표준어 부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문규정 관련된 문제는 표준어, 표준발음법, 표준발음법도 역시 표준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이 띄어쓰기가 들어있죠.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 구애 로마자 표기법, 어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6강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잘못 알고 있거나 공부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개괄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전체를 다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설명이 더 요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010-5611-9605 여기로 문자를 보내세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어 부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요즘에는 그 표준어 한글 맞춤법 문제가 조금 덜 나와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어문규정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좀 쉬웠다고 해서 계속 쉬워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린 것은요 기출문제인데요. 자, 2020년도 서울시 문제 나온 것들을 것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식의 문제죠. 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어 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 이걸 주의할 부분이 어떤 거 알겠습니까? 표준어 규정이 나와 있고 거기서 이게 표준어다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어 규정의 이유 이런 것들을 물어대는 경우의 문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이걸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뭐 그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게 표준어냐 아니냐 하는 정도만 물어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문제들도 표준어 규정의 이유를 물어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뭡니까 기본서에서 표준어 규정의 이유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강낭콩 원래 어디에서 왔죠? 강남콩 강남에서 온 콩이라고 해서 강남콩이었는데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강낭콩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강남콩을 강낭콩 하는 데서 비롯된 거죠. 고삿 시옷 받침도 있고 티읕 받침도 있을 수 있어요. 티읕 받침은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말이 고삿 티읕 받침이죠. 고삿 초가 지음일 때 쓰는 새끼줄 요 새끼줄을 가리켜서 고삿 시옷 받침 씁니다. 그 다음에 사글세 했는데요. 뭐라고 쓰면 안 돼요? 사월세. 이거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죠. 이게 초하루 사기거든요. 월이 달월자예요. 세네 세자고요.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글세는 순우리말 형태의 사글 거기에다가 세라는 한자가 결합돼서 사글세 이게 됐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글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사월이라고 취음, 음을 갖다가 비슷한 발음 형태의 한자어를 찾다 보니까 달삭자, 초하루 삭자, 달월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을 뜻하는 말을 썼으니까요. 사월세의 개념은 달달세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가 없어지는 세, 그런 개념의 사글세 형태를 맞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1번이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사글세는 좀 논란이 있어요. 사글세는 어원이 사글이 되니까요. 멀어진 형태로 사골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골이 어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한 거라고, 사실은? 한자, 우리말 형태를 갖다가 취음, 발음이 비슷한 걸로 바꿔 놓다 보니까 사골세 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규정집의 예시로는
사글세라고 하는 게 맞고 사골세,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가 맞아서 사글세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죠. 어쨌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겠어요? 갈비 같은 거. 갈비. 갈이 가로의 뜻이거든요. 가로 놓여 있는 뼈. 갈비. 그 외에도 간모, 굴젓, 말곁, 물수란, 밀들이다, 저기, 휴지 같은 것들이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표준으로 쓰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예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것들은 구려, 깍쟁이, 나무라다, 미수 이런 것들이죠.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것들은 거듭그리다, 구어박다, 귀고리, 귀띔 이런 단어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 이 형태가 이것저것 있는데 더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 예시들 기억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가 다시 또 해놨습니다. 자, 2020년도 군무원 문제도 하나 볼까요? 2020년도의 군무원 문제부터는 그 군무원 문제에서 이때부터 공개가 했어요. 2019년까지는 공개를 안 했다가 2020년부터 군무원 문제도 공개가 됐는데요. 자, 기본적인 발음 문제죠. 맑고 끊기다가 아니라 끊기다. 자음 축약이 벌어져서 끊기다 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3번은 맏형, 4번은 밟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2번인 건 너무 뻔하죠. 끊기다가 아니라 끊기다. 자음 축약이 벌어진다. 나머지는 다 맞는 발음들이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표준 발음법을 공부하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준어하고 표준 발음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주의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가된 표준어를 볼까요? 구한화사. 원래는 구한쾌사가 맞죠. 굽신, 굽실.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굽실만 맞아서 굽실거리다, 굽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했는데요. 이제는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하다 이런 것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어요. 눈두덩이, 눈두덩, 삐지다, 삐치다. 요 주의할 부분은요. 이 삐치다, 토라지다의 뜻으로서 무엇이라고 쓰는 것, 삐지다라고 쓰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원래 삐지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 같은 것들요, 삐져 넣다 할 때 삐지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뜻은 그대로 있고, 토라지다의 뜻으로 삐치다라고 쓰는 것을 삐지다라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장초, 작장초. 이건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질 듯 하고요. 그 다음,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8개가 나와 있는데, 개기다 했습니다. 자, 개기다와 개기다 이것도요,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게 아니에요. 개기다는, 너 나한테 개길래? 이렇게 할 때 쓰는, 반항하는 거죠. 개기다, 반항하다입니다. 근데 발음이 비슷한 개기다는요, 반항하다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가시가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다의 뜻입니다. 이게 어감의 차이가 나거나 표준어의 뜻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별도의 표준으로 인정했다 했는데 그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꼬시다 꿰다 했는데요. 꿰다는 누구를 유혹하다 그런 개념의 꼬시다 개념으로 쓰는데 꼬시다가 꼬시다의 경우는 그 유혹하다의 개념으로 꿰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꼬시다가 맞는 거죠. 근데 벌레가 꿰다도 있거든요. 벌레가 꿰다 할 때 벌레가 꼬시다 이거 안 돼요. 유혹하다 개념으로서 꼬시다가 허용이 된 거죠. 꿰다 안에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벌레가 꿰다 이럴 때의 꿰다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놀잇감, 장난감 이것도 그냥 바꿔 써도 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것들은 놀잇감이고
그냥 갖고 노는 것은 장난감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딴지, 딴죽. 우리가 뭐라고 쓰는데 딴지를 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딴죽을 걸다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둘 다 되는 거죠. 딴지를 걸다, 딴죽을 걸다.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방 놓는 거죠. 근데 딴죽은 다른 뜻이 있어요.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해서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씨름할 때 딴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그 뜻은 딴죽 그대로 써야 되겠고요. 회방 놓는 것을 딴죽을 걸다, 딴지를 걸다, 둘 다 된다. 라고 기억해야 되겠죠. 자, 사가라 들다, 사가라 치다 했는데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사가라 들다는 없어져 가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가라 치다는 없어져 버린 거죠. 완료된 거죠. 이게 진행의 개념이 사가라 들다고 사가라 치다는 완료돼 버린 개념이 차이점이 있죠. 섬짓, 섬뜩. 그냥 바꿔도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때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이거 뭐죠? 무시무시한 거하고 무섭고 끔찍한 거 뭔 차이죠? 그러니까 그냥 같다 생각하면 돼요. 섬짓, 섬뜩, 섬뜩하다, 섬짓하다. 속앓이, 속병, 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속앓이, 속앓이를 한다 하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는 것들, 그게 속앓이거든요. 근데 속병에는 그런 뭡니까? 마음에 화가 난 거죠. 마음에 화가 난 그런 개념을 갖다가 속병도 되고 속앓이도 되는데 위장병을 속병이라고 하고 속앓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 위장병 개념이 들어있지 않죠. 그 다음 그냥 바꿔도 돼요. 문장상으로는 바꿔서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되죠.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예전에는 허접스럽다는 표준어였고요. 허접하다는 비표준어였죠. 허섭, 쓰레기. 허접, 쓰레기. 이게 복수 표준어가 됐는데 쓰레기고 쓰레기거든요. 이 허접에다가 쓰레기가 결합된 거죠. 이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허접 쓰레기, 허섭 쓰레기 형태도 다 표준어로 인정이 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신나다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신나다를 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2014년도에 신이 나다, 신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인정이 됐죠. 유정란 표준어고요. 진즉의 진지하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진즉, 진작, 부사거든요. 진즉 말하지, 진작 말하지, 부사입니다. 부사에는 원래 격조사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진즉의 진작에는 예전에는요, 쓰지 말아 했어요. 진즉, 진작. 그걸 대신해서 진즉의 진작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부사격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 다 써대니까 이걸 접사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진즉의 진작에도 표준어로 부사로 같은 진작과 같은 진즉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자, 2011년도에 추가된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무새스럽다. 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이 원래의 단어입니다. 원래의 단어가 간질이다.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이어 주어라, 간질이어 주어라. 간질여라고 써야 했죠. 근데 간지럽히다, 더럽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니까 인정한 거고요. 남에게 비웃음을 살만하다. 그런 개념이 남우새스럽다. 우자를 빼버리고 남새스럽다. 이게 표준어였다가 사람들이 남사스럽다 많이 써야 되니까 표준어로 인정이 됐죠.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몇 자리, 몇 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우리 꽃 이름 중에서 복숭아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복사꽃이라고도 말합니다. 복숭아꽃, 복사꽃. 근데 원래 뼈는요, 복사뼈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사꽃이 복숭아꽃과 함께 쓰이는 것처럼
복숭아 뼈라고 말하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됐고요. 세간살이 세간, 쌉싸름하다 쌉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데 허접스레기 허섭스레기, 흑담 토담,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됐어요.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서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 뭐가 다르다고요? 뜻 차이가 있는 게 있고요. 어감 차이가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 세발, 괴발, 개발. 이 뜻은 개의 발, 새의 발인데 괴발은 고양이의 발이고요. 이건 개의 발이에요. 예, 가리키는 말 자체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글씨 쓸 때 개발, 세발 쓴다. 괴발, 개발 쓴다. 이게 양쪽 다 인정이 되는 꼴이죠. 눈꼬리, 눈초리, 떨구다, 떨어뜨리다. 시간 개념 같은 경우는 무엇을 떨어뜨리다. 눈물을 떨구다, 눈물을 떨어뜨리다. 이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뜨락들, 날의 날개. 이게 문학적 표현은 나래를 쓴다고 되어 있죠. 내음 냄새에서는 내음은 좋은 거, 좋은 것은 내음이라고, 냄새는 좋고 나쁘고 하여간 냄새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먹일래, 사랑이 먹여. 구어 표현이냐, 우리 말할 때 쓰는 사랑이 먹일래. 예전에는 사랑이 먹이에만 맞다 했는데 이 구어 표현을 인정한 거죠. 먹거리와 먹을거리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먹을거리는 먹거리 중에서 음식들을 다 먹거리라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먹을 만한 그런 먹음직한 거, 그런 것들을 먹을거리라고 했던 거죠. 맥부다, 매우다, 손주, 손자. 손자는 손주 중에서 손주는 손자, 손녀 다 모두 가리키고요. 손자는 아들만 가리키는 거죠.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리석은 것 관련된 것이 어리숙한 거고 어수룩하다는 건 순수한 쪽하고 연결되고요. 근데 뭐 바꿔서도 문제가 안 되죠. 연신, 연방, 두리뭉실, 두루뭉술, 끄적거리다, 깨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바동바동, 바동바동. 여기다 메모해 두시면 좋은 게 아등바등이 표준어입니다. 바동바동, 바동바동보다 더 큰 어감을 주고 있는 아등바등도 표준어다. 맹숭맹숭, 맨송맨송, 어선도선, 오순도순, 아웅다웅, 아웅다웅, 새처럼하다, 새치름하다, 야멸차다, 야멸치다,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치근거리다, 치근대다, 휑하니, 힝헉해, 휑하니 다녀오너라, 부사죠. 힝헉해 다녀오너라, 오너라, 이런 형태가 부사로서 다 인정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딱 나올 만하다 싶은 것들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뜻의 차이점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3번 제인데요.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이게 되면 다 인정되는 것. 짜장면, 자장면, 택견, 택견, 품새, 품새. 택견협회라고 해서 이 택견이라고 써놨어요. 협회 이름이 옛날부터. 근데 그 어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어서 택견이 맞다가 했었거든요. 근데 택견도 최근에 인정이 된 거고요. 이건 태권도예요. 태권도의 품새는 어의 새 발음을 하니까 어의 새를 썼는데 품새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서 양쪽 다 인정이 됐습니다. 표준어 규정의 이유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올 만한 것들 볼까요? 가뭄, 가물 들어도 되고요. 가뭄이 들었다, 가물이 들었다. 둘 다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가엾다. 이건 활용 주의해야 돼요. 비읍 시옷의 가엾다와 비읍 받침의 가엾다는 가엾은, 자, 이렇게 활용이 되죠. 가엾다는 비읍 불규칙 활용이 돼서 가여운, 가엾어, 가여워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하는 가여워도 되고요. 규칙 활용을 하는 가엾어. 이거 다 인정이 됐죠. 이 친구 관계에 있는 게 서럽다, 설다, 여쭙다, 여쭈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다 복수 표준어가 되는 거죠. 서럽다, 설다, 양쪽 다 인정이 돼요. 서럽다, 설다. 둘 다 비읍 불규칙이어서 서러운, 서러워. 설다도 비읍 불규칙이에요. 설운, 설워.
비읍 받침이 우 형태로 바뀌죠. 비읍이 우로 바뀌었습니다. 덥다, 더워 이런 것처럼 여쭈다와 여쭙다. 여쭙다도 표준어고 여쭈다도 표준어죠. 여쭙다는 비읍 불규칙 활용해서 할머니께 여쭈어 보았어요. 여쭈어. 여쭈다는 여쭈어 보았어요. 여쭈어, 여쭈 이렇게 줄여서 되겠죠? 네, 여쭙다도 표준어고 여쭈다도 표준어인데요. 여쭙다, 여쭈다는 무슨 높임에 사용된다나요? 할머니께 여쭙다, 할머니께 여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를 대신해서 누구께를 쓰는 객체 높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목적어 누구를이나 누구께라는 부사를 높일 때 사용되는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어휘 여쭙다와 여쭈다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 갓장이, 갓쟁이. 갓장이도 있고 갓쟁이도 있어요. 장인은 장인을 뜻해서 어떤 기술자를 뜻하고 있다 기억하면 되겠죠. 어떤 단어가 있죠? 미장, 유기장이 이렇게 할 때 미장, 유기장, 미장이 유기장이 된다. 그 다음에 가자, 가자라, 가졌다, 가서, 가진 안 된다는 거. 줄어든 말이죠. 가치다를 줄여서 같다라고 적죠. 무엇을 갖고, 무엇을 갖습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는, 자음으로 이어지는 어미 형태 오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갓어, 갓은이, 갓없다. 뭐로 이어지고 있어요? 모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모음으로. 이은 음가가 없는 거고요. 모음으로 이어지는 어미 형태는 쓰면 안 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다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쓰는데 머물다라고 쓰죠. 그래서 머무러라든가 서두르다를 줄여서 서두러서 서투르다를 줄여서 서툴다, 서툴었다 이런 표현은 안 돼요. 머물러, 서둘러, 서툴러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만 머물었다. 머무어가 현재 꽤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하려고 다시 살펴봐야 된다. 날이 개다. 날이 개다. 날이 개이다 안 되죠. 날이 갬 해야지. 날이 개이면 안 되죠. 먹게끔 해야지. 개끔. 개실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고치다. 나수다라고 쓸 수 없다. 병을 고치다. 병이 낫다란 말이 있으니까 일부 방언에서 낫게 하다 하는 개념으로 나수다 이렇게 사동접사로 쓰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건 방언입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다음 괴팍하다. 한자음이요. 괴팍이에요. 팍. 이게 괴팍할 팍이거든요. 팍하다나 팍형, 강팍하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요. 근데 괴팍이지만 원래 단어는 괴팍이지만 발음이 변화해서 사람들이 괴팍하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괴팍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괴팍하다 말을 표준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기세 부리다, 기세 피우다, 기승 떨다, 기승 부리다 다 복수 표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나부랭이, 너부렁이, 그다음에 다박나룻, 다박수염, 다바록하게 난 수염 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다박나룻 나룻이 수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박수염. 요 옆에 난 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면? 요거는 구레나룻. 나룻이에요, 나룻. 구렛나루라 쓰시면 안 되겠죠. 시험 나왔어요. 구렛나루 X. 구레나룻 해야 되겠죠. 다박나룻 함께 구레나룻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오. 요 대우 된통대개는요, 품사 문제로 요 되개가 나왔어요. 되우 힘들었다, 된통 힘들었다, 되게 힘들었다 해서 이거 부사죠. 품사 부분이 또 설명되고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나무 등칙.
요거는 X라 되어 있으면 이거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등나무의 뜻으로 등칙 쓰지 말라는 거예요. 등칙은 등나무의 뜻으로 버리지만은 지방울고에 속하는 갈립 덩굴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다 했는데 칙 종류 중에 등칠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등칙만 나오면 맞는 거예요. 등나무를 등칙으로 쓰는 게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뜨리테기 복수 표준어죠. 깨뜨리다 깨뜨리다. 뜬 것 뜬 것이 마파람 앞바람. 남풍이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파람 앞바람이죠. 우리 어휘 부분 정리를 해볼까요? 남풍. 남풍의 경우에는 동서남북에서 남풍은 우리가 무슨 집을 하니까 남양집을 짓기 때문에 대문을 나서면 바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남풍이잖아요. 그래서 마주 불어온다 해서 마파람, 대문 앞에서 불어온다 해서 앞바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풍은 어떻게 돼요? 동풍은 새바람, 그다음 동부새.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얘기예요. 동부새, 새바람. 서풍은 가을에 불어요. 그래서 갈바람, 가수할바람. 그다음에 하늘에서 불어와요. 그래서 한이바람, 한이바람이라 하죠. 북풍은 삭풍, 한풍. 되게 차가워요. 된바람, 된바람. 그 다음에 높바람이라고 하죠. 높바람. 그 다음에 북동풍의 경우에는 북풍하고 동풍하고 섞여서 높새바람이라고 하죠. 북동풍은 높새바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바람 이름들을 시험 문제 갈바람 같은 거 나왔어요. 서풍인 거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그 다음, 멍게 오랑생이, 멱통, 삼멱통, 반나절, 나절가웃. 이번 2021년도 지방지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나왔죠. 나절가웃은 반나절의 뜻으로는 벌이나 하루의 4분의 3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으로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절가웃, 반나절.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보면은 한나절이 있고요, 반나절이 있고요. 한나절, 반나절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한나절을 어떤 시간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한나절을 낮 12시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12시간. 아니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뜻해서 6시간을 뜻하기도 해요. 한나절이 할 때는 낮의 개념이. 반나절의 경우에는 낮에 반이 되니까 6시간 되기도 하고 3시간 되기도 하죠.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잘못 내서 복수 정답으로 처리를 했죠. 다 맞는 걸로 처리해 버렸는데요. 시간 개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구락, 푸르락, 불구락 안 됩니다. 마찬가지 또 쥐락, 펴락도 펴락, 쥐락이 안 되죠. 오락가락, 들락달락, 가락오락, 들락달락 안 되죠. 빈대떡 맞고요. 역스럽다를 버리고 역겹다, 코주 맞고요. 사글세, 아까 했던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인선, 생으로 앓게 된 손, 생한선보다는 생인선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니까 많이 쓰는 적, 널리 쓰는 쪽이 표준어가 되니까요. 손가락의 모양이 새양처럼 생긴 새양손이와는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실업의 아들, 허들의 호루라기, 세요, 셔요, 안녕하세요 해두고 안녕하셔요 해도 되죠. 이에요, 이어요, 줄여서 예요, 여요 쓰는 경우도 보이죠. 아기세다, 아기차다. 아서, 아서라. 안쓰럽다 할 때는 쓰를 써야 되는 거야. 안쓰럽다. 안이라고 할 때 울림소리 안, 비음 받침이 오고, 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쓰럽다. 쓰 발음 나니까. 그래서 딱하고 미안하고 딱하다. 그런 개념으로서 안쓰럽다 하는 거죠.
아내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럽다를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 단으로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어로 생각하면 안쓰럽다. 이거는 뭐하고 같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쑥스럽다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둘 다 뭔데요? 다 단일어예요. 스럽이 접사가 아니에요. 여성스럽다 할 때 스럽 접사거든요. 이건 스럽의 접사로 쓰이지 않고요. 쑥스럽다. 기역 받침 다음에 된소리 발음 나도록 예사소리를 쓰고요. 니은 울림소리 다음에 된소리 발음 나면 된소리 쓰는 거죠. 그래서 안쓰럽다고 쑥스럽다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겠죠.